네, 먼저 후보자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축하도 축하지만 후보자로 나오셔서 사과하신다는 말을 오늘 도대체 몇 차례 하셨습니까? 네. 2번 나왔습니다. 네, 후보자가 되시기 전에도 사과하셨죠? 위장전입 문제. 네. 네. 도비관이 분명하기 때문에 네. 사과했습니다. 대법관은요, 저희가 보는 기준 중에 정직성, 그리고 당당함입니다. 국민 앞에 당당할 수 있느냐. 저는 오늘 후보자가 이 두 가지 사유에 다 점수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첫째, 정직성과 관련해서는요, 오늘 말을 2차례 바꾸시더라고요. 이 공항터미널 사건 처음에 전혀 몰랐다 그랬다가요. 2월, 3월경에 알았다고. 두 번째 질문부터는 대답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의원님, 제가. 두 번째, 잠깐 얘기 들으셔요. 강남 삼성동 상하 아파트 사건. 자, 이게 4억 3천만 원에 파셨는데요. 신고는 2억으로 돼 있죠. 국세청 공시지가는 3억 5,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법무사가 알아서 하는 관행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렇게 핑계를 대셨어요. 이 문제가 이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게 2000년도에 일어난 일인데요. 이 신고가액이 낮으면 부동산 중개인업소의 수수료율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판 당사자와 부동산 중개인업소 간에 서로 합의가 있지 않으면 이 일은 하기가 힘든 일입니다. 제가 2000년에 공교롭게도 저도 집을 산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잘 알고요. 이미 그 당시의 사회 분위기는 공직자들이 이러한 아파트를 팔고 사는 데 있어서 실거래 가격으로 신고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미 경고가 들어왔을 시기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 MBC 기자였습니다. 네. 그런데도 저는 실거래로 신고했습니다. 왜? 그런 기사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후보자가 관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대법관 후보자십니다. 대법관 후보자로서 판결에 관행이니까 적당히 봐주자. 용납됩니까? 대답해 주시죠. 네. 판결에 그런 판단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조금 전에 대답하신 안상수 인천시장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직자들은 카드를 써야 됩니다. 국민의 돈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현금으로 바꿔와서 적당히 대접하는 것, 이것을 수사검사로서 용인을 해준다?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그리고 그것을 국민 앞에 당당하게 지금 답변하시는 거, 그것 맞습니까? 그것이? 그게 대법관 후보자로서의 자질이 되는 겁니까? 출신이 검사지 않습니까? 네. 당시 주임검사로부터 그와 같은 보고를 받고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그게 타당합니까?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카드로 쓰게 돼 있는 것을 현금으로 쓰라고 유도하는 것이 검찰입니까? 그걸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지금? 일반 공무원하고 시장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공무원과 시장이 다르다고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면서 어떻게 대법관이 되실 수가 있습니까? 일반 공무원과 시장이 어떻게 다릅니까? 자, 이 아파트가 또 등장하는데요. 박영원과 전화통화를 할 때 청탁을 하면 끊는 사이라고 그러셨습니다. 청탁을 하면 끊는 사이가 서초동 86평 20억 원대의 아파트를 한 분은 401호에 한 분은 601호에 같이 삽니까? 저는 이 아파트가 모든 것을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후보자님의 재산 내역을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대차 대조표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낙마할 때도 바로 그 플러스 마이너스 대차 대조표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 낙마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님은 저희가 여러 차례 이 자금 현황이 이상하니
소명해 주십시오 하고 정중하게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까지도 해명하지 않으십니다. 또 오늘 공소장에 39번 등장하는 이 사실, 저는 이 사실을 보면서 후보자님이 대법관 후보자로 제청됐다는 이 사실만도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나라가 이래야 되는가. 전혀 모르신다고 하셨죠? 제대로 된 나라라면은요, 후보자님한테 내부 검증해서 공소장에 이렇게 등장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명 자료를 내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늘 청문회장에 나오셔가지고 전혀 몰랐다. 이게 통과가 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후보자께서 살아오신 이력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사학위, 박사학위를 받으셨더라고요. 네. 물론 훌륭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검사 생활을 하면서 휴직계를 내지 않고 박사나 석사학위를 받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거와 관련해서요, 저희가 석사, 박사 과정에 제대로 성실하게 출석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출결 상황을 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그랬더니 저희가 이런 자료 요청을 하니까 서울대학교에 출결 상황이 있는지 확인해 보셨죠? 한 적 없습니다. 그러면 밑에 검사들이 하셨습니까? 없습니다. 거짓말이십니다. 출결 상황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출결 상황을 내겠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왔었습니다. 그랬다가 잠시 뒤에 다시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왜 취소하느냐? 그랬더니 이런 신상 정보를 내게 되면 앞으로 검찰 조직이 흔들리기 때문에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검찰만이 생각할 수 있는 사고 구조겠죠. 자, 강원도 시보를 하실 때 석사 4학기를 다니십니다. 강원도에서 어떻게 서울대 대학원을 다니실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주반입니다. 가능한 일일까요? 더군다나 15고요. 아, 저 석사학위 쓰기 때문에 대학원 갑니다라고 15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답변해 보시죠. 예. 어쨌든 제가 석사, 박사 과정을 다니면서 학점은 해당 과목 교수님이 자, 질문이 없으니까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요. 답변 조금 이따 하셔요. 박사학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동부지청에 근무를 하시면서 박사 과정을 다니십니다. 서울 동부지청 검사입니다. 누구나 다니고 싶어하는 곳이고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여기에 있으시면서 어떻게 박사 과정을 다니실 수가 있습니까? 답변하시죠. 네. 제가 석사, 박사 과정을 다닌 건 사실이고, 제가 담당 과목 교수님들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서 출석 또는 레포트를 정상적으로 제출해서 학점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제가 실무가로서 다니다 보니까 남들처럼, 한 학기에 여러 학점을 이수하고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닌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거는 박사고요. 네. 석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석사는 강원도에서 다니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출퇴근이 가능합니까? 그때, 예, 행정고시에서 강원도청 수석 사무관 할 때, 이 시기에 행정고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사시에 합격하시는 그 해입니다. 아닙니다. 사실은, 다음 해입니다. 그 다음에 사시에 합격을 하시고요. 이거와 관련해서는 오후에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